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페도란마 이용환입니다. 자, 대한민국에 안착한 태영호 공사에 대한 근황,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덧 우리 대한민국 땅을 찾은 지가 꽤 됐는데 이 태영호 공사가 이 서울 시내 어딘가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이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태영호 공사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잠시 후에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태영호의 영국에서 태영호의 상사하면 누구였겠습니까? 태영호, 이 사람은 공사였으니까 그 위에 대사가 있었겠죠. 현악봉 대사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이요, 현악봉 당신 이렇게 해 하고 구체적인 무언가의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김정은 현악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까요? 다양한 또 북한 관련 뉴스를 지금부터 네 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북한 뉴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 북한 관련된 뉴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판넬 한번 봐주십시오. 뭔가 지도가 지금 하나 등장해 있습니다. 지도. 한반도 지도가 등장해 있고요. 뭐 지금 바닷가에도 무언가 이 일이 있는 것 같고. 자, 태영호 망명. 심상치 않은 한반도.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요.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태영호 공사가 등장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지금 TV와 신문을 보면서 지낸다. 이 근황이 참 궁금했는데, 안찬일 박사님. 예. 지금요, 이 태영호 공사가 서울 시내에 있는 어떤 안전한 그 곳에서 TV와 신문을 보면서 굉장히 대한민국 생활에 잘 안착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죠? 네. 최근에 이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땐 예. 일과 후에나 신문이나 TV를 보지 일과 중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신문이나 TV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왜냐하면 우리 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도 낮에 와서 뭐 각 이 정보기관에 와서 물어봅니다. 처음에 오면은.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얼마나 고급 정보들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국정원에서도 뭐 조사를 할 거고 여기저기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되게 많겠죠. 그렇죠. 군이나 무슨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다급한 정보가 우선 빼낼 때 그 정보는 시각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네. 신문과 TV는 아마 저녁에 일과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서나 보지 그 일과 시간 내에는 상당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김은광 대표님, 저는요, 이 태영호 공사가 처음에 이 남한에 딱 도착했을 때 뭐 국정원이라든지 어딘가에서 태영호 공사한테 당신 근데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왜 이 남한 땅을 택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태영호 공사가 딱 얘기한 게 아주 이 한마디가 의미심장한데요. 저 태영호는 대한민국을 위해 왔고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인데요. 김은광 대표님. 예, 전 그 말이 예. 본인 이야기가 정확히 맞다면 그 액면 그대로 저는 믿고 싶어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태영호. 예. 물론 우리가 뭐 요즘 아주 이상한 말, 이민형 탈북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까지 정말 그 상스럽지 못한 이야기거든요. 상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걸 다 받겠죠. 근데 본인의 마음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최근에 제가 예. 며칠 전에 지금 현재 영국의 뉴몰던이라고 하는 탈북자들의 집단 그 거주촌이 있어요. 영국 내에 예, 탈북자들이 거주하는 곳. 예, 4존에 있는데, 예. 4존에 있거든요. 0, 1, 2, 3, 4. 예, 뉴몰던이 거기에 있는데, 실제 이 친구는, 2012년도인가, 예. 갑자기 생각이 헷가닥 해가지고 북한의 가족들이 걱정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북한을 가겠다, 어찌느냐 보느라고 대사관을 찾아갔더니, 예. 그때 만났던 마주한 최고 간부가 바로 이 태영호였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태영호 보고 예. 북한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참 생각 잘했다. 근데 당신뿐만 아니라 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 집을 초청했대요. 어. 자기네 집에, 탈북자의 집에.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이제 유럽 쪽에서 안전 참사를 겸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선전만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보다 큰 임무는 뭐냐. 유럽에 있는 여러 대사관들 그리고 북한 관련해 이런 안전강은 보위와 관련된 이런 사업을 맡고 있는 참사래요. 아하. 예. 그러니까 정보가 많을 것이란 소리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꾸 그때 물어본 게 뭐냐. 그 탈북자 단체들이라고 있는데 북한에 가서 뭐 우리가 TV로 볼 때는 굉장히 활동력이 있고 예. 뭔가를 하는 그런 힘이 있는 단체 같은데 그게 사실이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가면 본뜬하게 자기가 뭘 좀 하겠다고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난 왔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 이런 맥락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뒷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김웅호 대표께서. 어찌됐건 태영호 공사에 대한 근황을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안전한 곳에서요, 지금 뭐 TV도 보고, 신문도 보고, 또 조사기관의 조사도 받으면서 이 남한 생활에 착착 안착하고 있다. 이런 근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좀 가보도록 하죠. 지도 4군데가 이제 남았는데요. 어디,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 여기입니다. 자,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얼굴만 딱 봤을 때는 좀 가깝게 한번 잡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자, 누군가 하실 텐데요. 이 인물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태영호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공사였잖아요. 공사. 이 현학봉입니다. 현학봉. 현학봉이라고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 현학봉의 직책은 태영호 공사의 상사, 그러니까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대사였는데, 편집장님, 네. 심상치 않습니다. 이 현학봉 대사는 속으로 이런 마음일 거예요. 어이구야, 올 것이 왔구나. 지금 북한 소환령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일부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현학봉 대사는 이제 그 북한으로 돌아오라고 그러고, 예. 그 후임으로 군 출신 인사를 아그레망,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임명 동의서를 그 북한이 그 영국 정부에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후임이 지금 후임이 정해져서 이제 영국 북한이. 정부가 동의만 하면 네. 언제든지 그 후임이 부임을 하고 현학봉 대사는 이제 본국으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 자, 그러면 이제 현학봉 대사는 네.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들어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본인으로서 예상이 될 텐데, 허용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본인이 데리고 있던 바로 밑에 네. 그 태영호 공사가 이제 망명을 한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본인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내가 북한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심지어는 뭐 처형부터 해가지고 예, 예.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과거 사례들이 본인은 그 잘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 네. 그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본인이 그러면 내가 가야 돼 정말 네. 하는 생각까지도 하지 않을까 하는 흔들릴 수 있죠. 추측을 해봅니다. 예, 자, 지금 이 현학봉 대사 같은 경우는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당신 말이야 안 되겠어 평양으로 당장 들어와 해서 편집장 말씀대로 한 10월경에 북한에 이제 소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뉴스가 전해진 건데요. 현학봉 대사 다소 생소한 인물이실 수도 있는데 이 북한 내에서는 또 굉장한 엘리트라고 합니다. 5년 동안 지금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대사를 맡을 정도로 김정은의 신뢰가 아주 돈독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현학봉 대사의 평소 모습,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You know, as is well known, Deep Air Korea launched a satellite, a peaceful satellite for scientific purpose in December last year. 그러니까 저는 이현종 의원님 네. 언뜻 드는 생각이 편집장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현학봉 대사 같은 경우도요. 일단 본인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예측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러다가 이 현학봉 대사라는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고 뭔가 망명을 또 시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좀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새로운 인물이 이제 아그레망이 제출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문제는 사실 독일 대사 같은 경우에 신임 인물이 아그레망에 제출이 됐는데 독일 정부가 거부를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이 그냥 들어가지 않고 바로 스테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이번과 같은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이 전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제 뭐 대북 제재라든지 또 그 제재 명단에 많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영국 정부에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아그레망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인물이 군부 출신이고 예를 들어서 뭐 총정찰국 출신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을 하면 충분히 영국에서 그걸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현학봉 대사를 자를 수가 없죠. 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북한 정부에서 물론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뭐 그 처벌을 할 텐데 예. 문제는 이제 장성택 처형 이후에 예. 북한 김정은 정권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너무 무자비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잔인한 정권이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지금 예. 세계적으로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그러면 현학봉 대사가 어떻게 할까? 이분이 그 이제 육자회담 차석 대표까지 했어요. 사람들의 외교관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입니다. 네. 만약 근데 이 사람을 김정은이가 어떤 처벌을 했다. 처형을 했다. 이럴 예를 경우는 들어서. 상당히 외교적으로도 또 예. 이제 나쁜 이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형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처벌은 반드시 받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제 나머지 어떤 대사관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현학봉 대사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영국에서 이제 조만간
북한으로 향할 것 같은데 글쎄 현학봉 대사의 거취도 한번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양한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근데요, 번째. 예. 김웅환 대표님. 현역봉 대사가 예. 지금 심정이 복잡해서 여러 가지 판단하에 가고 싶다. 나도 갈래. 결심하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쯤 되면 언론 스포트라이터 그가 또 탈북할 수 있는 재차 탈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부터 벌써 안전요원들이 붙어가지고 아. 거의 일구수일투 쪽을 다 감시하고 그러니까 어디 망명이나 이런 걸 시도할 수는 예. 없는 상황이다. 일단 일단 없죠. 북한 그 보위부 요원들이나 이런 예, 사람들한테 다 포위가 되어 붙어있죠. 있다. 네네. 예. 정 태도가 아주 문제가 있다면 다리 하나 기부세서라도 무조건 데려가거든요. 예, 그게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인이나 가족은 벌써 평양으로 바로 소환했지만 이 사람만 지금 그 아그레망 때문에 놔두지 예. 다 벌써 인질은 다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단 내리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현학봉 대사에 대한 얘기 좀 해봤고요. 세 번째. 이제 3개가 남았습니다. 이제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이쪽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자, 잡히기만 해봐. 안찬일 박사님. 예. 역시 김정은은요. 정말 잔인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선양공항에 가면 말이죠. 북한의 요원들이 지금 선양공항에 나와가지고요. 북한 요원들이 그 이제 비행기 도착하면 출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 거기 딱 서가지고 탈북자 50명 명단을 딱 추렸대요. 그래서 그 50명의 사진하고 인적사항을 그 요원들이 다 외우고 있대요. 그렇죠. 나오기만 나와봐. 바로 납치할 거야. 지금 이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면서요, 수장님? 그렇죠. 이렇게 네. 연길, 뭐 이쪽 연길 단동이 이제 전선이 넓어져서 선양까지 이제 내려온 거죠,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뒤에 딱 지키고 50명 물론 사진도 학습해 왔겠지만 다 외우고 있대요. 예, 좀 얼굴 김 인적사항. 대표님이나 우리 같은 네.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이제 중위급 별 2개 다른 이제 여성 이 통관원에 딱 그 여권을 내밀면은 그 여권을 반드시 들고 소자 중자급 높은 사람한테 갑니다. 네. 그래야만 통과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 당국도 우리 탈북자들에 대해서 주요 인물들은 체크하고 있다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이 사진을 가지고 이미 학습한 상태에서 나와 있다면은 거기에는 안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공항 딱 출구에 이 요원들이 기다리고서 다 뭐 사진 같은 거 얼굴 다 아니까 소위 안찬일 박사님이나 김웅광 대표님 같은 분들 오기만 와봐. 우리 당장 납치할 거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눈에 불을 켜고요. 김웅광 대표님. 50명 네. 명단이라고 하는데, 아니, 50명 명단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 안 붙을까요? 탈북자를 갖다가 뭐 간부였던 아니었던, 단체장이었던 아니었던 딱 붙는 게 문제니까, 특징이 있어요. 저희들이 가서 패션이라든지, 그 다음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지금 이제 뭐 김정은이 보복 조치 움직임에 구체적으로 나섰다라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뭔가 지금 현장에서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철통 같은 지금 탈북 감시를 김정은이 이 화난 표정 한번 보세요. 목숨 걸고 탈북 막아라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탈북자 50명의 인적사항과 얼굴을 다 외우고 있는 납치 요원들이 지금 선양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전격 투입이 됐다. 두 번째, 이게 말이죠. 편집장님. 판문점 인근에요. 북한이 탈북 방지용 지뢰를 매설했다는 거예요. 이거 판문점 인근이라고 하면 일반인들, 북한 주민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탈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탈북을 할까봐 지금 이 지뢰까지 매설했다는 거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쪽 지역에 매설한 게 아니고 네. 그 북쪽 돌아오지 쪽에. 않는 달이 북쪽 지역에 매설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월북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매설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탈북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매설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실은 그 확성기를 달아놨지 않습니까? 아, 대북 확성기. 그동안에는 확성기가 없었는데. 맞아요. 최근에 작년에 이제 그 목함지뢰 사건 이후로 확성기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 확성기를 통해서 전방에 있는 그 북한 군인들. 예. 상당한 정도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아. 그동안에도 물론 이제 세뇌교육이나 이런 게 다 잘 돼 있어서 별 걱정을 안 했을 텐데. 네. 확성기를 단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동요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 전방에 군인들이 넘어올 가능성도 있고 북한 주민이 그쪽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 그걸 막기 위해서 북한 지역에다가 지금 지뢰를 매설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정전협정 위반이죠. 우리 저 유엔사가 뭐 항의를 했다고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저 매설한 지뢰를 그 다시 해체하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네. 여하튼 우리 군으로서도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탈북을 막으려고 목숨 걸고 탈북 막으라고 지금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자유를 향한 몸부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처음 보시죠. 북한에 가면 자 평안북도라는 지역이 있죠. 평안북도. 이 평안북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북한 주민 3명이 이 평안북도에서 이 목선에 몸을 의지한 채 북한 주민 여기 보면 3명이요. 최근에 귀순을 했는데 이 서해상으로 귀순을 했는데 어디를 왔느냐. 이 목선에 몸을 의지한 채 평안북도에서 쭉 내려온 거예요. 나는 자유를 갈망한다라는 그 이유를 그 여망을 품고 계속 와서 결국 이 평택에 있는 서해상에서 지금 이제 귀순 의사를 피력을 해서 대한민국에 안착을 하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이게요 굉장히 특이한 것이 목선에 의지해서 평안북도에서 이쪽에 평택에 있는 서해상이면요 이 거리가 거의 한 400km 그렇죠.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예. 정말 죽음을 건 탈출한 것 같습니다. 최근 유엔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 북한 주민들이 배급을 평소에 절반 이하로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식량 배급을 거의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어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조업권을 팔면서 실제 이제 이쪽에서 지금 북한 어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단속을 나갔을 때 중국 어선들이 왔다가 다들 NLL 북한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저기서 있다가 다시 우리 단속 안 하니까 넘어오고. 예. 그러니까 알아봤더니만 결국은 이 북한 당국이 외화를 벌이를 위해서 이 서해안에 있는 조업권 자체를 중국한테 팔았다는 것이죠.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민들 같은 경우는 생계 수단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3명이면 탈북을 했고 또 네. 정말 이 400km 온다는 것은요. 400km 목선 저거는 타고요. 굉장히 좀 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한 뭐 예. 그런 어떤 행보라 보여지고 또 오늘 또 보니까 연평도 세상에서 한 예. 명이 또 넘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북한에서 정말 살기 힘들어서 오는 탈북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사실 북한이 판문점에서 지뢰를 몇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했겠습니까? 아, 50년 그만큼 만입니까? 이게 지금 북한으로 넘어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다. 그런 걸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안 박사님. 예. 근데 진짜요, 그동안 이 보면은요, 뭐 다른 지역 있지 않습니까? 황해도나 강원도, 뭐 이쪽에서 이렇게 뭐 목선이나 이렇게 해서 탈북한 경우는 있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정말 이 평안북도라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목선에 의지해서 탈북한 게요, 지금 아마 거의 처음 있는 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해주나 뭐 남포나 거기까지가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예. 평안북도는 아니라 저 용천이 2004년 그 용천역 폭발 사고로 유명한 지역 아닙니까? 거기 이제 종주, 선천, 그 신의주 다 그 에리어인데 예. 거기서 배를 가지고 떠났다는 건 약간 이제 공해상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는지도 혹시 모릅니다. 왜냐하면 경비선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참 사선을 넘어서 네. 400km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북한에서 이제 수단만 주어지면 배든 비행기든 뭐 주어지면 그러니까요. 탈북한다. 아마 예. 정말 조종사들 경우도 기름을 탁탁 재서 줬기 때문에 그러지 아마 공군 조종사까지도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조금 심상치가 않은 것이 저 멀리 평안북도에서 무려 400km를 와서 탈북을 하는가 하면 오늘 이현종 의원님께서 잠시 전에 조금 간단하게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굉장히 또 하나 특이한 탈북 사례가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북한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직 그 조사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부터 이거는 팩트입니다. 자, 북한 주민 남성이에요. 27살 된 북한 주민이 오늘 아침이네요. 오전 7시 10분쯤에 이게요, 목선이 아니에요, 목선이. 스티로폼입니다. 우리 소위 얘기하는 스티로폼에 몸을 의지해서 인천 옹진군의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일단 구조를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김웅광 대표님. 네네. 일단은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귀순 의사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게 지금 서서히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것도 좀 특이해요. 스티로폼의 몸을 의지해서 왔어요. 예.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적어도 한 뭐 60km, 50km 이상 되는데 네. 그걸 부력할 수 있는 그런 스티로폼 큰 게 있어야 되겠고 그 정도 가지고 뭐 바닷가에서 호적되면 그 경비병들이 있기 때문에 발견되거든요. 네. 물론 전역이 떠났겠죠. 근데 뭐 연평도가 사실 북한의 저게 뭐 옹진반도 있자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네네네. 예, 거기서 잘 이게 밀물 썰물 관계만 이용하면 충분히 좀 가닿을 수 있다. 타산이 있는데 다만 이 사람이 어떤 이건 기술이 아니고 이건 뭐 그냥 표지에서 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네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뭐 이런 비슷한 어떤 바닷가 작업을 해야 될 일도 없죠. 동기가 없으면 그런 스티로를 타고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차후에 어떤 뭐 판단이 나더라도 북한이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편집장님 한 어민이 이제 이 표류하고 있는 스티로폼에 막 몸을 의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 이제 구조를 해주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민이 당신 북한에서 왔어?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몇 마디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뭔가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 뭔가 이제 북한 사투리를 쓰는 것을 보고 북한 사람인 줄 알고 조사기관에 이 사람 신병을 인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북한에서 사투리를 억세게 쓰면 예. 우리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저 북한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표준말 같은 걸 잘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본인이 또 워낙 긴장하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제대로 대답을 못 했을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대화가 잘 안 되고 서로 북한 사람이구나 남한 사람이구나 정도만 그냥 그 서로 인식을 하고 네. 그 조사를 받게 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김정은은 어떻게 해서라도 탈북을 막으려고는 하고 있지만 탈북 행렬은 계속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2개가 남았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김정은 조심하라고.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아주 좀 이거 굉장히 좀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고요. 북한이 오늘 새벽에 한 발을 발사했죠. 5시 30분경에. 근데 이게 그동안 발사했던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북한이 그동안 한 2번의 실패를 거쳤거든요. 근데 오늘 발사한 거는 고각, 즉 이제 높이 해서 500km를 쐈습니다. 보통 아. 이제 우리가 SLBM, 즉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같은 경우는 300km 이상이면 성공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500km라 한다면 이거는 대성공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이걸 전력화할 수 있게 앞당겨졌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 2번의 어떤 실패를 보면서는 북한이 전력화를 하려면 최소한 4년 정도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북한이 오늘 성공을 보니까 이게 북한의 전력화가 굉장히 앞당겨졌다. 네. 그렇게 보고 특히 이제 이게 만약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같은 경우는 네.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적절치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예, 우리가 예. 사드나 뭐 패트리어트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제 핵 잠수함으로 해야 되는데 와. 핵 잠수함을 할 경우는 이거는 이제 미국이 네.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면 우리 측으로서는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 더군다나 만약에 1000km 정도 간다면 오키나와 미군 기지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네. 그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오키나와 기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전쟁이 났을 경우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미군 전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거기를 타격을 한다면 미군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 측의 전역에 일본 측에 이제 그 사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 측으로 봐서도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요. 하기 때문에 오늘 일본이 지금 아베 총리가 지금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비상사태예요. 대책을 마련한 거 보면 예. 이번 사태가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SLBM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잠수함에서 발사가 되는 탄도 미사일입니다. 잠수함이라는 것은 물 밑에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물 밑에서 그냥 미사일 하나 싹 쏴버리면요, 아주 은밀하게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보시면 저 함경남도 이 신포 앞바다에서 김정은이 자 새벽 5시 30분에 SLBM 한 발을 쏘아 올려라 명령을 내렸겠죠. 그렇죠. 새벽 5시 반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 한 발이 발사가 된 건데 이 보시면요. 이 파란색 선을 한번 봐주세요. 파란색.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른바 일본 측의 방공식별구역 자디즈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이 SLBM 한 발이 딱 떨어진 거예요. 여기 이쪽 안에 이쪽은 우리 이제 카디즈라고 해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인데 일본 쪽에 떨어졌다. 그런데 오늘 안 박사님 예. 국방부에서 조금 전에 발표한 거 보니까요. 정말 긴장이 되는 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한 500km 나른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요. 조금 정상으로 하면 아까 이현정 의원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어디도 때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거리가
2,000km까지도 가능한 수준에 다다랐다. 이런 발표가 국방부 공식 발표로 나왔어요. 그렇죠. 신포에 있는 게 동해함대, 북한군 동해함대 사령부 사전대인데, 저기서 잠수함을 예를 들어서 한 50km 끌고 나왔다. 예. 해안으로 끌고 나와서 발사할 때 이 거리는 훨씬 길어지고, 각도를 또 조절할 때도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지금 저 콜드런치 방식에 의한 사출이라든지 저런 500km가 넘는 정도까지 SLBM이 왔다는 것은, 네네. 이것은 적어도 사드 배치 전에 김정은이 흔히 공언하는 핵전쟁, 선제타격, 예. 이런 준비가 거의 완성됐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위협이 큰 것입니다. 위협이 크죠. 지금 국방부가 사거리 2,000km까지도 SLBM 발사가 가능하다라고 밝힌 것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건 철저한 좀 대비 태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하나 남았는데요. 어떤 키워드일까요?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정은은 오늘 조심하라고 하면서 SLBM을 한 발 겁없이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자 자, 최고 국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에 대해서 당신 조심해 옐로우 카드를 보냈습니다. 의미심장한 오늘 대통령의 행보가 있었는데요. 편집장님,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에 춘천에 있는 육군 2군단 사령부를 방문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부대 방문한 것 이상의 뭔가 의미를 갖는다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전시가 되면 사실은 실전을 수행할 핵심 부대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도의 전방에 가신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전 부대이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실전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격려 방문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이 과거 형태와는 많이 다른 형태로 우리한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그 항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실전 상황을 예상하고 훈련을 해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 육군 2군단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요. 실제 작전을 직접 수행하는 핵심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가장 먼저 뛰어들어갖고 북한군하고 싸워야 되는 부대를 국군 통수권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현정 의원님. 그렇죠. 일단 예. 박근혜 대통령 8.15 그 경축사에서 예. 북한 체제에 대한 붕괴 가능성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어서 이제 북한이 그것에 대한 아마 대응 조치 같은데 SLBM을 도발했고 네. 오늘 대통령이 이제 직접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부대, 즉 2군단 산하 부대를 이제 들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일단 우리 쪽으로 본다면 뭐 강한 입장들을 밝히는 게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만은 네. 지금 사실은 또 사드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즉 북한은 저렇게 SLBM을 고도화하고 있고 저게 사실 핵만 그 소형화해서 탄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위험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킬체인 그다음에 한국형 방어미사일 체제 매 이야기를 하지만 허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사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논쟁을 접고 논쟁을 빨리 이거는 종식시키고 일단 다른 시스템들 지금 북한은 이미 고도화된 걸 가지고 이제 해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사드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면 한미 전력들을 한미일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떤 전력들을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조치들을 빨리 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태영호 공사 망명에 따른 심상치 않은 한반도 상황을 저희가 좀 다각도로 좀 살펴봤는데요. 자, 북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일 박사님, 김은광 대표님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영국에서 이제 조만간 북한으로 향할 것 같은데 글쎄 현악봉 대사의 거취도 한번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양한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근데요, 번째, 예, 김웅환 대표님. 현역봉 대사가 예. 지금 심정이 복잡해서 여러 가지 판단하에 가고 싶다. 나도 갈래. 결심하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쯤 되면 언론 스포트라이터 그가 또 탈북할 수 있는 재차 탈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부터 벌써 안전요원들이 붙어가지고 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그러니까 어디 망명이나 이런 걸 시도할 수는 예. 없는 상황이다. 일단 일단 없죠. 북한 그 보위부 요원들이나 이런 네, 사람들한테 다 포위가 되어 붙어있죠. 있다. 네네. 예. 정 태도가 아주 문제가 있다면 다리 하나 기부세서라도 무조건 데려가거든요. 예, 그게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인이나 가족은 벌써 평양으로 바로 소환했지만 이 사람만 지금 그 아그레망 때문에 놔두지 예. 다 벌써 인질은 다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단 내리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현악봉 대사에 대한 얘기 좀 해봤고요. 세 번째.
이제 3개가 남았습니다. 이제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이쪽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자, 잡히기만 해봐. 안찬일 박사님. 예. 역시 김정은은요, 정말 잔인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선양공항에 가면 말이죠. 북한의 요원들이 지금 선양공항에 나와가지고요. 북한 요원들이 그 이제 비행기 도착하면 출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 거기 딱 서가지고 탈북자 50명 명단을 딱 추렸대요. 그래서 그 50명의 사진하고 인적사항을 그 요원들이 다 외우고 있대요. 그렇죠. 나오기만 나와봐. 바로 납치할 거야. 지금 이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면서요, 수장님? 그렇죠. 이렇게 네. 연길, 뭐, 이쪽, 연길 단동이 이제 전선이 넓어져서 선양까지 이제 내려온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뒤에 딱 지키고 50명, 물론 사진도 학습해 왔겠지만. 다 외우고 있대요. 예, 좀, 얼굴, 김 인적사항. 대표님이나 우리 같은 네.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이제 중위급 별 2개 다른 이제 여성 이 통관원에 딱 그 여권을 내밀면은, 그 여권을 반드시 들고 소자, 중자급 높은 사람한테 갑니다. 네. 그래야만 통과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 당국도 우리 탈북자들에 대해서 주요 인물들은 체크하고 있다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이 사진을 가지고 이미 학습한 상태에서 나와 있다면은 거기에는 안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공항 딱 출구에 이 요원들이 기다리고서 다 뭐 사진 같은 거 얼굴 다 아니까 소위 안찬일 박사님이나 김은광 대표님 같은 분들 오기만 와봐. 우리 당장 납치할 거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눈에 불을 켜고요. 김은광 대표님. 50명 네. 명단이라고 하는데, 아니, 50명 명단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 안 붙을까요? 탈북자를 갖다가 뭐 간부였든 아니었든, 단체장이었든 아니었든, 일단 붙는 게 문제니까, 특징이 있어요. 저희들이 가서 패션이라든지, 그 다음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지금 이제 뭐 김정은이 보복 조치 움직임에 구체적으로 나섰다라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뭔가 지금 현장에서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철통 같은 지금 탈북 감시를 김정은이 이 화난 표정 한번 보세요. 목숨 걸고 탈북 막아라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탈북자 50명의 인적사항과 얼굴 를 다 외우고 있는 납치 요원들이 지금 선양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전격 투입이 됐다. 두 번째, 이게 말이죠. 편집장님, 판문점 인근에요. 북한이 탈북 방지용 지뢰를 매설했다는 거예요. 이거 판문점 인근이라고 하면 일반인들, 북한 주민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탈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탈북을 할까봐 지금 이 지뢰까지 매설했다는 거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쪽 지역에 매설한 게 아니고 예. 북쪽 돌아오지 쪽에. 않는 달이 북쪽 지역에 매설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월북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매설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탈북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매설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실은 그 확성기를 달아놨지 않습니까? 아, 대북 확성기. 그동안에는 확성기가 없었는데. 맞아요. 최근에 작년에 이제 그 목함지뢰 사건 이후로 확성기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 확성기를 통해서 전방에 있는 그 북한 군인들. 예. 상당한 정도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아. 그동안에도 물론 이제 세뇌교육이나 이런 게 다 잘 돼 있어서 별 걱정을 안 했을 텐데. 네. 확성기를 단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동요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 전방에 군인들이 넘어올 가능성도 있고 북한 주민이 그쪽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 그걸 막기 위해서 북한 지역에다가 지금 지뢰를 매설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정전협정 위반이죠. 우리 저 유엔사가 뭐 항의를 했다고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저 매설한 지뢰를 그 다시 해체하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네. 여하튼 우리 군으로서도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탈북을 막으려고 목숨 걸고 탈북 막으라고 지금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자유를 향한 몸부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처음 보시죠. 북한에 가면 자, 평안북도라는 지역이 있죠. 평안북도. 이 평안북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북한 주민 3명이 이 평안북도에서 이 목선에 몸을 의지한 채 북한 주민 여기 보면 3명이요. 최근에 귀순을 했는데 이 서해상으로 귀순을 했는데 어디를 왔느냐. 이 목선에 몸을 의지한 채 평안북도에서 쭉 내려온 거예요. 나는 자유를 갈망한다라는 그 이유를 그 여망을 품고 계속 와서 결국 이 평택에 있는 서해상에서 지금 이제 귀순 의사를 피력을 해서 대한민국에 안착을 하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이게요 굉장히 특이한 것이 목선에 의지해서
평안북도에서 이쪽에 평택에 있는 서해상이면요. 이 거리가 거의 한 400km 그렇죠. 정도가 된다 그래요? 예. 정말 죽음을 건 탈출한 것 같습니다. 아. 최근 유엔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 북한 주민들이 배급을 평소에 절반 이하로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식량 배급을 거의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어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조업권을 팔면서 실제 이제 이쪽에서 지금 북한 어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단속을 나갔을 때 중국 어선들이 왔다가 다들 NLL 이부 북한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거기서 있다가 다시 우리 단속 안 하니까 넘어오고. 예. 그러니까 알아봤더니만 결국은 이 북한 당국이 외화를 벌이를 위해서 이 서해안에 있는 조업권 자체를 중국한테 팔았다는 것이죠.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민들 같은 경우는 생계 수단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3명이면 탈북을 했고 또 네. 정말 이 400km 온다는 것은요. 400km 못 저거는 간다고요. 굉장히 좀 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한 예. 그런 어떤 행보라 보여지고, 또 오늘 또 보니까 연평도 세상에서 한 예. 명이 또 넘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북한에서 정말 살기 힘들어서 오는 탈북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사실 북한이 판문점에서 지뢰를 몇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했겠습니까? 아, 50년 그만큼 만입니까? 이게 지금 북한으로 넘어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다. 그런 걸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안 박사님. 예. 근데 진짜요, 그동안 이 보면은요, 뭐 다른 지역 있지 않습니까? 황해도나 강원도, 뭐 이쪽에서 이렇게 뭐 목선이나 이렇게 해서 탈북한 경우는 있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정말 이 평안북도라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목선에 의지해서 탈북한 게요, 지금 아마 거의 처음 있는 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해주나 뭐 남포나 거기까지가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예. 평안북도는 아니라 저 용천이 2004년 그 용천역 폭발 사고로 유명한 지역 아닙니까? 거기 이제 종주, 선천, 그 신의주 다 그 에리어인데 예. 거기서 배를 가지고 떠났다는 건 약간 이제 공해상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는지도 혹시 모릅니다. 왜냐하면 경비선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참 사선을 넘어서 네. 400km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북한에서 이제 수단만 주어지면 배든 비행기든 뭐 주어지면 그러니까요. 탈북한다. 아마 예. 정말 조종사들 경우도 기름을 탁탁 재서 줬기 때문에 그러지 아마 공군 조종사까지도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조금 심상치가 않은 것이 저 멀리 평안북도에서 무려 400km를 와서 탈북을 하는가 하면 오늘 이현정 의원님께서 잠시 전에 조금 간단하게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굉장히 또 하나 특이한 탈북 사례가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북한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직 그 조사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부터 이거는 팩트입니다. 자, 북한 주민 남성이에요. 27살 된 북한 주민이 오늘 아침이네요. 오전 7시 10분쯤에 이게요. 목선이 아니에요. 목선이. 스티로폼입니다. 우리 소위 얘기하는 스티로폼에 몸을 의지해서 인천 옹진군의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일단 구조를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김웅광 대표님. 네네. 일단은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귀순 의사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게 지금 서서히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것도 좀 특이해요. 스티로폼에 몸을 의지해서 왔어요. 예.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적어도 한 뭐 60km, 50km 이상 되는데 네. 그걸 부력할 수 있는 그런 스티로폼 큰 게 있어야 되겠고 그 정도 가지고 뭐 바닷가에서 호적되면 그 경비등들이 있기 때문에 발견되거든요. 네. 물론 저녁에 떠났겠죠. 근데 뭐 연평도가 사실 북한의 저게 뭐 옹진반도 있자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네네네. 예, 거기서 잘 이게 밀물선문 관계만 이용하면 충분히 좀 가닿을 수 있다. 타산이 있는데 다만 이 사람이 어떤 이건 기술이 아니고 이건 뭐 그냥 표류해서 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네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뭐 이런 비슷한 어떤 바닷가 작업을 해야 될 일도 없죠. 동기가 없으면 그런 스티로를 타고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차후에 어떤 뭐 판단이 나더라도 북한이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편집장님 한 어민이 이제 이 표류하고 있는 스티로폼에 막 몸을 의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해주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민이 당신 북한에서 왔어?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몇 마디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뭔가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 뭔가 이제 북한 사투리를 쓰는 것을 보고 북한 사람인 줄 알고 조사기관에 이 사람 신병을 인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북한에서 사투리를 억세게 쓰면 예. 우리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저 북한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표준말 같은 걸 잘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본인이 또 워낙 긴장하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을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대화가 잘 안 되고 서로 북한 사람이구나 남한 사람이구나 정도만 그냥 그 서로 인식을 하고 네. 그 조사를 받게 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김정은은 어떻게 해서라도 탈북을 막으려고는 하고 있지만 탈북 행렬은 계속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2개가 남았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김정은 조심하라고.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아주 좀 이거 굉장히 좀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고요. 북한이 오늘 새벽에 한 발을 발사했죠. 5시 30분경에. 근데 이게 그동안 발사했던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북한이 그동안 한 2번의 실패를 거쳤거든요. 근데 오늘 발사한 거는 고각, 즉 이제 높이 해서 500km를 쐈습니다. 보통 아. 이제 우리가 SLBM, 즉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같은 경우는 300km 이상이면 성공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500km라 한다면 이거는 대성공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이걸 전력화할 수 있게 앞당겨졌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 2번의 어떤 실패를 보면서는 북한이 전력화를 하려면 최소한 4년 정도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북한이 오늘 성공을 보니까 이게 북한의 전력화가 굉장히 앞당겨졌다. 네. 그렇게 보고 특히 이제 이게 만약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같은 경우는 네.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적절치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예, 우리가 예. 사드나 뭐 패트리어트나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제 핵 잠수함으로 해야 되는데 와. 핵 잠수함을 할 경우는 이거는 이제 미국이 네.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면 우리 측으로서는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 더군다나 만약에 1000km 정도 간다면 오키나와 미군 기지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네. 그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오키나와 기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전쟁이 났을 경우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미군 전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거기를 타격을 한다면 미군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 측의 전 지역에 일본 측에 이제 그 사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 측으로 봐서도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요. 하기 때문에 오늘 일본이 지금 아베 총리가 지금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비상사태예요. 대책을 마련한 거 보면 예. 이번 사태가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SLBM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잠수함에서 발사가 되는 탄도 미사일입니다. 잠수함이라는 것은 물 밑에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물 밑에서 그냥 미사일 하나 쏴 쏴버리면요, 아주 은밀하게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보시면 저 함경남도 이 신포 앞바다에서 김정은이 자 새벽 5시 30분에 SLBM 한 발을 쏘아 올려라 명령을 내렸겠죠. 그러자 새벽 5시 반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 한 발이 발사가 된 건데 이 보시면요. 이 파란색 선을 한번 봐주세요. 파란색.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른바 일본 측의 방공식별구역 자디즈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이 SLBM 한 발이 딱 떨어진 거예요. 여기 이쪽 안에 이쪽은 우리 이제 카디즈라고 해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인데 일본 쪽에 떨어졌다. 그런데 오늘 안 박사님 예. 국방부에서 조금 전에 발표한 거 보니까요. 정말 긴장이 되는 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한 500km 나른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요. 조금 정상으로 하면 아까 이현정 의원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어디도 때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거리가 2000km까지도 가능한 수준에 다다랐다. 이런 발표가 국방부 공식 발표로 나왔어요. 그렇죠. 저 신포에 있는 게 동해함대, 북한군 동해함대 사령부 사전대인데 저기서 잠수함을 예를 들어서 한 50km 끌고 나왔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페더라마 이용환입니다. 자, 대한민국에 안착한 태영호 공사에 대한 근황.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덧 우리 대한민국 땅을 찾은 지가 꽤 됐는데 이 태영호 공사가 이 서울 시내 어딘가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이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태영호 공사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잠시 후에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태영호의 저 영국에서 태영호의 상사하면 누구였겠습니까? 태영호 이 사람은 공사였으니까 그 위에 대사가 있었겠죠. 현악봉 대사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이요. 현악봉 당신 이렇게 해 하고 구체적인 무언가의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김정은 현악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까요? 다양한 또 북한 관련 뉴스를 지금부터 네 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북한 뉴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저희가 이 북한 관련된 뉴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판넬 한번 봐주십시오. 뭔가 지도가 지금 하나 등장해 있습니다. 지도. 한반도 지도가 등장해 있고요. 뭐 지금 바닷가에도 무언가 이 일이 있는 것 같고. 자, 태영호 망명. 심상치 않은 한반도.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요.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태영호 공사가 등장해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지금 TV와 신문을 보면서 지낸다. 이 근황이 참 궁금했는데 안찬일 박사님, 예. 지금요 이 태영호 공사가 서울 시내에 있는 어떤 안전한 그 곳에서 TV와 신문을 보면서 굉장히 대한민국 생활에 잘 안착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죠? 네. 최근에 이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땐 예. 일과 후에나 신문이나 TV를 보지 일과 중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신문이나 TV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왜냐하면 우리 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도 낮에 와서 뭐 각 이 정보기관에 와서 물어봅니다. 처음에 오면은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얼마나 고급 정보들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국정원에서도 뭐 조사를 할 거고 여기저기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되게 많겠죠. 그렇죠. 군이나 무슨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다급한 정보가 우선 빼낼 때 그 정보는 시각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네. 신문과 TV는 아마 저녁에 일과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서나 보지 그 일과 시간 내에는 상당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김은광 대표님, 저는요, 이 태영호 공사가 처음에 이 남한에 딱 도착했을 때, 뭐 국정원이라든지 어딘가에서 태영호 공사한테 당신 근데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왜 이 남한 땅을 택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태영호 공사가 딱 얘기한 게 아주 이 한마디가 의미심장한데요. 저 태영호는 대한민국을 위해 왔고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인데요, 김은광 대표님. 예, 전 그 말이 예. 본인 이야기가 정확히 맞다면 그 액면 그대로 저는 믿고 싶어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태영호. 예. 물론 우리가 뭐 요즘 아주 이상한 말, 이민형 탈북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까지 정말 그 상스럽지 못한 이야기거든요. 상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걸 다 받겠죠. 근데 본인의 마음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최근에 제가 네. 며칠 전에 지금 현재 영국의 뉴몰던이라고 하는 탈북자들의 집단 그 거주촌이 있어요. 영국 내에 예, 탈북자들이 거주하는 곳. 예, 포존에 있는데, 예. 4존에 있거든요. 0, 1, 2, 3, 4. 예, 뉴몰던이 거기에 있는데, 실제 이 친구는, 2012년도인가, 네. 갑자기 생각이 헷가닥 해가지고, 북한의 가족들이 걱정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북한을 가겠다, 어찌느냐 보느라고 대사관을 찾아갔더니, 네. 그때 만났던 마주한 최고 간부가 바로 이 태영호였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태영호 보고 예. 북한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참 생각 잘했다. 근데 당신뿐만 아니라 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 집을 초청했대요. 어. 자기네 집에, 탈북자의 집에.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이제 유럽 쪽에서 안전 참사를 겸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선전만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보다 큰 임무는 뭐냐. 유럽에 있는 여러 대사관들 그리고 북한 관련해 이런 안전강은 보위와 관련된 이런 사업을 맡고 있는 참사래요. 아하, 예. 그러니까 정부가 많을 것이란 소리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꾸 그때 물어본 게 뭐냐. 그 탈북자 단체들이라고 있는데 북한에 가서 뭐 우리가 TV로 볼 때는 굉장히 활동력이 있고 예. 뭔가를 하는 그런 힘이 있는 단체 같은데 그게 사실이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가면 본뜬하게 자기가 뭘 좀 하겠다고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난 왔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 이런 맥락을 연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뒷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김은광 대표께서 어찌됐건 태영호 공사에 대한 근황을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안전한 곳에서요, 지금 뭐 TV도 보고, 신문도 보고, 또 조사기관의 조사도 받으면서 이 남한 생활에 착착 안착하고 있다. 이런 근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좀 가보도록 하죠. 지도 4군데가 이제 남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 여기입니다. 자,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얼굴만 딱 봤을 때는 좀 가깝게 한번 잡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자, 누군가 하실 텐데요. 이 인물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태영호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공사였잖아요. 공사. 이 현학봉입니다. 현학봉. 현학봉이라고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 현학봉의 직책은 태영호 공사의 상사, 그러니까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대사였는데 편집장님 네. 심상치 않습니다. 이 현학봉 대사는 속으로 이런 마음일 거예요. 어이구야 올 것이 왔구나. 지금 북한 소환령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일부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현학봉 대사는 이제 그 북한으로 돌아오라고 그러고, 예. 그 후임으로 군 출신 인사를 아그레망,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임명 동의서를 그 북한이 그 영국 정부에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후임이 지금 후임이 정했다는 정해져서 거예요? 이제 예, 영국 북한이. 정부가 동의만 하면 예. 언제든지 그 후임이 부임을 하고 현학봉 대사는 이제 본국으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 자, 그러면 이제 현학봉 대사는 예.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들어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본인으로서 예상이 될 텐데. 허용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본인이 데리고 있던 바로 밑에 네. 그 태영호 공사가 이제 망명을 한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본인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내가 북한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심지어는 뭐 처형부터 해가지고 예, 예.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과거 사례들이 본인은 그 잘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 네. 그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본인이 그러면 내가 가야 돼 정말 네. 하는 생각까지도 하지 않을까 하는 흔들릴 수 있죠. 추측을 해봅니다. 예, 자, 지금 이 현학봉 대사 같은 경우는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당신 말이야 안 되겠어 평양으로 당장 들어와 해서 편집장 말씀대로 한 10월경에 북한에 이제 소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뉴스가 전해진 건데요. 현학봉 대사 다소 생소한 인물이실 수도 있는데 이 북한 내에서는 또 굉장한 엘리트라고 합니다. 5년 동안 지금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대사를 맡을 정도로 김정은의 신뢰가 아주 돈독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현학봉 대사의 평소 모습,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You know, as is well known, DPR Korea launched a satellite, a peaceful satellite for scientific purpose in December last year. 그러니까 저는 이현종 의원님 네. 언뜻 드는 생각이 편집장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현학봉 대사 같은 경우도요. 일단 본인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예측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러다가 이 현학봉 대사라는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고 뭔가 망명을 또 시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좀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새로운 인물이 이제 아그레망이 제출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문제는 사실 독일 대사 같은 경우에 신임 인물이 아그레망에 제출이 됐는데 독일 정부가 거부를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이 그냥 들어가지 않고 바로 스테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이번과 같은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이 전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제 뭐 대북 제재라든지 또 그 제재 명단에 많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영국 정부에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아그레망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인물이 군부 출신이고 예를 들어서 뭐 총정찰국 출신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을 하면 충분히 영국에서 그걸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현학봉 대사를 자를 수가 없죠. 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북한 정부에서 물론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뭐 그 처벌을 할 텐데 예. 문제는 이제 장성택 처형 이후에 예. 북한 김정은 정권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너무 무자비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잔인한 정권이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지금 예. 세계적으로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그러면 현학봉 대사가 어떻게 할까? 이분이 그 이제 육자회담 차석 대표까지 했어요. 사람들의 외교관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입니다. 네. 만약 근데 이 사람을 김정은이가 어떤 처벌을 했다. 처형을 했다. 이럴 예를 경우는 들어서. 상당히 외교적으로도 또 예. 이제 나쁜 이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형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처벌은 반드시 받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제 나머지 어떤 대사관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현학봉 대사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